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12월달 동해 한일 공동 어로 수역인 대화퇴 어장에서 납치되어 북으로 끌려가 사망한 그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시청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대한민국 최정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정예 함정인 광개토 대왕함과 해양경찰청의 경비함 두 척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공동 어로구역 대화퇴 어장으로 진입하여서 마침 일본 해안 경비정이 먼저 발견하여 밧줄에 묶어서 일본으로 데려고 가던, 즉 일본으로 망명을 요청하는 북한 사람들을 일본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파견한 광개토 대왕함 그리고 해안 경비정은 협력하여 그 작은 목선 한 척을 강제로 일본으로부터 빼앗아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 영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후에 대한민국은 그 작은 목선과 함께 그 목선에 타고 있었던 한 구의 시체와 또 다른 3명의 신병을 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배에서 구조되었던 살아있던 생존자 3명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무참하게 총살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북한을 떠나야 됐었고, 그리고 왜 대한민국의 해군은 그 북한의 목선을 강제로 납치해서 북으로 돌려주어야만 했을까요? 이 명백한 참혹한 현장에 숨겨진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왜 그들은 북한을 탈출했을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의 북한 심층에 있는 내부 첩보망에 따르면 그 인원들은 전부 김정은이를 지키는 호위사령부 소속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2016년도 사건이 발생하던 그 시점에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던 호위사령부 예하의 그 무역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동양무역회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동양무역회사에서 북한으로 보낸 무선 전화기, 즉 스마트폰이죠. 이 무선 전화기가 발견됨에 따라서 그 일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 한 사람을 죽도록 패서 고문을 하고 강압한 결과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자백해서 불게 되면 또 이어서 조사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호위사령부의 사령관과 정치위원까지 그 일에 연루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접적인 실행에 모의하거나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호위사령부 부하 직원들이 상납했던 그 미화 500만 달러가 각각 사령관과 정치위원 집에서 발견됨에 따라서 그들은 전부 개천에 있는 정치범 교화소에 끌려갔다가 이듬해 총살을 당하게 됐고, 그 안에서 재정부장을 맡았던 김땡땡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김땡땡이라는 여성은 북한의 요망한 주둥아리 김여정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 그 호위사령부에 들어가서 재정부장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이 일에 연루된 핵심 주범으로 몰려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잔존 세력들 중에서 군관 동무로 그 안에 간부로 있던 자들이 그 일이 발견됨에 따라서
도주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평양에서 원산까지 도망을 쳤다가 다시 거기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배를 이용해서 호위사령부 예하에 운영하고 있던 수산사업소 직원과 기관사 1명을 함께 대동 일본으로 탈출을 결심하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주하는 그 순간에 추격해오던 북한군들과 총격전이 벌어져서 그 중에 한 명이 총상을 입고 결국 동해바다를 표류하는 과정에서 선상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2018년 12월 18일 동해안에서 우리 해군 함정에 의해서 발견되고 강제로 납포돼서 올 때는 1명은 선상에서 사망, 나머지 3명은 생존해서 그 배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탈북해서 남쪽으로 갔을 경우에 남쪽에서 북과 협조해서 되돌리거나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에 납포되어서 강제로 다시 북으로 북송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북으로 끌려가서 총살당해서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군과 해양경찰의 경비함은 왜 무엇 때문에 일본까지 진출해서 그 작은 목선을 강제로 견인해 왔을까요? 그 배경에는 김여정이라고 하는 대남 공작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급히 권위를 가진 통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청와대, 즉 외교안보실 정의용, 국가정보원 서훈, 또 청와대 안방마님이던 문재인, 이 3인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그 동해를 통해서 일본으로 도주하고 있는 북한의 목선을 체포해서 내일 아침이라도 북쪽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김여정이의 긴급한 지령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이라는 이 막대먹은 계집아이가 대한민국 청와대에게 명령 지시를 함으로써 그 명령에 굴종했던 문재인과 그 수하 쫄개 정의용, 서훈이가 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저질렀던 만행의 기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청와대는 북한 김여정이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하부 기관입니까? 제가 감히 국민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는 청와대는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서기실의 하부 기관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외교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북한 평양중앙노동당의 부속 부하들입니까?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일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일의 진상이 밝혀지면 해군 장병들 가운데 그 광개토 대항함의 지휘관을 비롯한 아마 많은 숫자들이 제복을 벗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서훈과 정의용, 문재인은 우리나라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들을 고의적으로 죽도록 처참하게 살해되도록 사주한 살해범들과 동일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짓을 하고도 내가 인권 변호사라고 문재인은 감히 입을 열어서 떠버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정의용과 서훈은 같은 서울고등학교 동문 선후배로 하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또 다른 하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를 각각 졸업한 서울고등학교 동문들인데 교육도 받을 만큼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북의
인간 이하의 지시와 명령에 굴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북한의 그 자그마한 목선에 타고 있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망명길에 올랐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강제로 잡아다가 무참히 살해를 해야만 했던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위를 밝혀야 되겠죠.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그 행정부 그리고 검찰에서는 반드시 조사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권을 맨날 입에서 달고 사는 사람들에서 어찌 이와 같은 금수만도 못한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북을 탈출하다가 그렇게 잡혀서 처참하게 살해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여쭙니다. 이게 잘한 짓인지 잘못한 짓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저는 남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문재인이나 정의용, 서훈 같은 자들을 말씀합니다만은 그들을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이 나라의 백성이라고 동조하고 감싸줄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동해안에서 벌어졌던 이 자그마한 목선에 실려 있었던 이 가련한 북한인들의 이 죽음을 삼가 애도하면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문재인과 그 수하 쫄개 정의용과 서훈에 대해서도 사형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들은요, 반드시 형법 제93조 여적죄에 의거해서 처벌해고 그들의 모든 재산 또한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